안녕하세요. 초중고 자녀교육법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할쌤엄마TV의 할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학기 초로 우리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 학부모님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저희 둘째 아이가 고1이어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다녀왔고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1부에서는 아이가 다니고 있는 아이 고등학교 입결을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확인은 하고 오셨나요? 아이의 전교 등수를 대충 알면 아이가 합격할 대학교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고등학생 학부모라면 반드시 확인할 것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왔어요. 주로 줄여서 학생부라고 말하는데 이 학생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고3 때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에 전송될 학생부라는 서류예요. 이 학생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승인을 얻은 후에 학부모가 열람이 가능한데요. 학부모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아이의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학생부에는 우리 아이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 실적, 교과학습 발달 상황 및 석차 등급,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 적혀 있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고등학생일 텐데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고1과 고2, 고3은 이 학생부가 대입에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 고1과 고2, 고3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에 제가 띄워드린 표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현재 고1들은 학생부에서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이 미반영되는데 현재 고2와 고3은 영재 교육 시간 입력이 가능해요. 현재 고1은 자율동아리 활동이 미반영되는데 고2와 고3은 1개까지가 가능해요. 이 자율동아리는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진행되지 않는 학생들 스스로 조직하는 동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1은 청소년 단체 활동명을 기재하지 못하지만 고2와 고3은 청소년 단체명만 기재가 가능해요. 모든 학년이 소논문 기재 금지고요. 이 소논문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잖아요. 고2와 고3은 개인 봉사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데 현재 고1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만 반영이 돼요. 개인 봉사 실적은 반영이 안 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만 기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졸업한 저희 아이는 3년 동안 개인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느라 많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고1은 올해부터는 봉사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조금 수월해지겠네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전체가 진로 희망이 미반영이 돼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를 학교에 제출했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진로 희망도 의미가 없어졌네요. 진로 희망은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성에서 의심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수상 경력은 고2와 고3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았어도 학기당 1개만 올릴 수가 있고 고1은 아예 수상 경력이 미반영돼요. 독서 활동에 있어서 고2와 고3은 저자명과 도서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고1은 독서 활동 상황이 미반영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과 내용이 축소되니 어느 때보다도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현재 고1들은 옛날 비교과라 불렀던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독서상황과 수상이 빠지게 되어서 성적뿐만 아니라 각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부능력 특기상황과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행동능력 및 종합의견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 태도와 발표, 수행평가, 보고서 등이 모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록되니 아이가 정말 더 학교 수업 시간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야겠어요. 그리고 독서 기록이 빠졌다고 해서 책을 전혀 안 읽는 게 아니라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로 내주시는 독서 내용은 세특에 녹여낼 수 있으니 수행평가로 제시되는 독서는 열심히 해야 해요. 이렇게 먼저 대입에 따른 생기부 반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올 한 해 우리 아이 학습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이번엔 현재 고2와 고3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 학생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학기 초에 고2와 고3 학부모님들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지난 1년 혹은 2년의 활동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고3은 2년 동안의 생기부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고1은 1년 동안의 생기부가 완성되어 있을 것인데 나이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 아이에 대한 관찰 기록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누락되거나 중복된 문장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아이들도 바쁘다 보니 자신의 생기부를 제대로 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 생기부를 읽고 봉사활동 1개가 누락되고 중복된 문장 1개를 찾았어요. 선생님들께서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을 하시다 보니 몇 번을 확인하신다 해도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완벽한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실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학생부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지원할 대학에 전송이 되니 세심하게 신경 쓰면 좋겠죠? 그러나 간혹 누락된 내용이나 실수가 발견되어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현재 담임선생님께서는 함부로 학생부를 수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수정 기간을 따로 공지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학교 측에 알리게 하고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심의회를 열어서 정정대장을 쓰고 결재를 올려서 수정을 하는 복잡한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학기 초에 우리 아이 학생부를 읽어보면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보여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봉사 시간이 부족하면 올 한 해는 봉사를 좀 더 채우고 독서가 부족하면 올 한 해는 독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자고 아이와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진학할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활동이 부족해 보이면 올 한 해는 아이가 진학할 학교에 관련된 활동을 좀 더 신경 써서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이렇게 노안이 와서 아이 학생부를 컴퓨터로 보시는 게 불편하시면 아이 보고 학교 행정실에 가서 학생부를 출력해달라고 하세요. 이것처럼요. 이렇게. 학교 행정실에서는 아이 신원을 확인하고 출력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출력해서 종이로 모았어요. 고2, 고3 학부모님들은 2월에 마감된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등학생 학부모님이 학기 초에 반드시 확인할 것 두 번째는 바로 대입에 반영되는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고1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독서, 자율동아리, 수상경력, 개인봉사, 독서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요. 고2와 고3 학부모님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 내용을 확인해보고 앞으로 1년 동안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고3 학부모님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